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음식도 과학이다. 음식은 다름 아닌 분자의 결합체. 때문에 분자 구조에 따라 음식의 맛과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맛과 향이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한데 과연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한 관능평가. 식품 개발에 꼭 필요한 과정인 관능평가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전문 직업이 등장했다. 신제품에 대한 유사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요즘. 업체 간 질 높은 제품 생산을 위해 관능평가가 부각되면서 관능평가를 연구하는 관능평가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관능평가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한 식품회사의 연구소. 이 식품회사의 맛은 이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데 절대 미각의 소유자, 장금이를 양성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관능평가연구원 하효정입니다. 관능평가란 오감을 통해 사람이 직접 측정 기구가 되어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과학의 한 분야인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분석하여 제품의 방향 설정, 개발,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개선의 한 과정인 관능평가. 평가 목적에 따라 장소, 실시 시간, 시료, 평가 집단 등 모든 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개발팀에서 의뢰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평가법, 패널 구성, 시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주인공이 향한 이곳은? 이곳은 관능평가실인데요. 저희 제품의 모든 맛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따라오시죠. 최고의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관능평가실.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가는데 시료는 물론 시료를 담는 용기를 선택하는 일까지 이들의 목. 평가를 위한 설문지까지 준비 완료. 네, 저희 회사 음료 제품을 평가할 건데요. 단맛 정도가 다른 3가지 시료를 소비자가 맛보고 어떤 시료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에 달렸다. 각각의 개인 부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료가 모두 건네지면 3가지의 시료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맛보는데 맛이 어떤가요? 네, 그 3가지 샘플을 먹어보니까 단맛의 차이가 좀 미묘하게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을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12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 집단, 소비자 패널은 좋다, 나쁘다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패널을 구성하는 일도 관능평가연구원의 업무입니다. 관능평가 패널은 크게 소비자 패널과 전문 패널로 나뉘어지는데요. 소비자 패널은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얼만큼 좋은지와 같은 기호도, 선호도 조사를 하고요. 훈련된 전문 패널은 제품 간의 차이를 수치화하거나 제품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묘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바로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전문 패널. 훈련으로 다져진 날선 미각의 소유자들입니다. 전문 패널을 교육시키는 건 역시 관능평가연구원의 역할. 그렇다면 전문 패널이 하는 묘사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묘사 분석은 고도로 훈련된 관능평가 패널이 그 시료에서 느껴지는 외관, 향, 맛, 텍스처 등의 관능적 특성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특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에 해당하는 표준 시료를 선정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대한 강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주인공이 찾은 이곳은 포장개발실. 관능평가에 있어서 제품의 포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이곳은 저희 회사의 포장을 연구하는 포장개발실인데요. 이곳 연구원이 저에게 포장에 대한 관능평가를 의뢰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관능평가는 맛과 향만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포장지에서 오는 시각적인 차이 그리고 촉감에서 느껴지는 차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과 직접 제품에 대해 토론을 나눈다는 관능평가연구원. 무작위로 선발된 소비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려면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데요.
관능평가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식품공학,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면 되는데요. 식품공학이나 통계학, 심리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갖춰야 할 자격증은 없지만 통계 관련 지식이 있으면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능평가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인공. 그 외에도 관능평가 연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뭔가요? 식품의 작은 차이를 분석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예민한 미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관능평가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 측정기구가 되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능평가를 통해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는 주인공.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소비자들의 기호도 검사가 제품 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관능평가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내 관능평가팀이 구성되거나 관능평가연구원을 찾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식품회사에서만 팀을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서 관능평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성과학으로 불리며 당당히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관능평가. 앞으로 관능평가연구원은 식품업계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했던 관능평가에 대해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음식은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또 음식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에도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관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 외국에서는 자동차의 그 시동 걸리는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들기 위해 관능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능평가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능평가라는 부분을 학문적으로 다룬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능평가 연구원의 진출 영역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식품회사나 식품과 관련된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생활용품 회사 등이라고 하는데요. 관능평가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조리학과, 식품외식산업학과 등 식품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학원에서 관능평가를 세부 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지만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영양사 등 식품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능평가연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아 여러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소 자신의 오감이 잘 발달됐다고 생각되거나 이번 영상을 통해 관능평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